강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녹지라고 한다면 가로수 일부가 전부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회색의 아스팔트 내지는 회색의 빌딩 숲입니다. 하지만 미래형 도시 말씀드렸죠. 녹지도 풍부하게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연과 그리고 문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곳, 그리고 이 안에는 업무 시설도 있고요, 교통수단도 있고요, 그리고 쇼핑할 곳, 그리고 구경할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이 바로 컴팩트 시티가 될 수 있는 시초의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 사면 흥아리. 네,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 항상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이 지역이 변한다,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 할 때는 잘 상상하셔서 멋지게 생각해 보실 텐데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한번 이렇게 샘플링처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제가 썼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용산입니다. 용산 이렇습니다. 이렇게 변모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지금 용산역에서 바로 한강로이죠. 용산의 동측에 속하는 한강로가 지금 이 모습입니다. 가장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센트럴파크 중심축 시리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들, 용산역을 끼고 있는 정비창 부지라고 하는 유휴지도 앞으로 변모를 하게 되는데요. 조금 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고층의 건물들이 28개 동이 들어옵니다. 이 정도면 약합니다. 1700%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 1700%의 용적률은 100층 이상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전체 28개 동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규모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스카이라인을 앞으로 구성한다고 하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용산도 이렇습니다만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노선형 상업지에 대한 보물지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종착역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노선형 상업지가 사실은 보물지도처럼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노후도가 충족돼서 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고요. 그 속에서 또 어떤 동의율이 나와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만한 곳도 사실은 더 희소합니다. 서울의 면적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605km/제곱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로 노선형 상업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조차도 될 수 있는 곳은 더 희박하기 때문에 사실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았을 때는 또 한번 더 관심을 갖고 큰 기회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노선형 상업지 재개발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변모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지금 뒤에 제가 보여드리는 곳들은요, 바로 상업지에서 이루어지는 주상복합 건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노선형 상업지를 앞으로 어떻게 변모하느냐라고 보시면 뒤에 이렇게 보이는 센트럴파크 시티와 센트럴파크 레미안 등 이런 주상복합들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 앞에 있는 곳들이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많은 유동인구가 있으면서 내부가 한꺼번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높게 올라가서 하층부는 상가들로 이루어지고 상층부가 바로 아파트나 오피스로 이루어져야만 그 내부의 프라이빗한 부분도 잘 또 이렇게 보완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시크릿해진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변모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무지구에 연관된 곳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곳은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지구가 들어올 곳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도 보면 업무지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가장 유명한 빌딩인 아모레 퍼시픽부터 해서요, 주변에 업무지구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또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역도 함께 동반해서 이곳들이
시설들이 또 이루어지는 기반 시설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왔을 때 그에 따른 기반 시설들로 주거 시설들이 함께 혼재되어야 할 때 바로 가장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적률이 높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0%라고 하는 노선형 상업지 재개발은 제가 봤을 때에는요, 바로 이 용산의 국제업무지구가 앞으로 들어오면서 30만 명 이상의 유동 인구가 발생했을 때 급속하게 필요한 곳은 바로 다른 어느 지역도 아니고요, 바로 이 용산 일대입니다. 이렇게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철도가 지하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 동측에 속하는 한강로 일대는요, 이렇게 컴팩트 시티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아자보다이 힐즈나 록봉기 힐즈를 가보아도 이만한 모습이 아닐 것이다, 내지는 흡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강로 일대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멋진 모습을 갖추는 동안에 우리 이 서쪽에 속하는 서측편, 서울역에서 용산역 철도 서측편에 위치해 있는 원효로 한번 보러 가시죠. 이게 바로 균형 발전을 위해 얼마나 시급한지가 보이실 겁니다. 자, 출발하시죠. 집 사면 흥아리. 용산의 지금 철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도 면적이면요, 그냥 유유지로 남아있는 용산의 정비창 부지 못지않게 훨씬 더 넓은 지금 부지입니다. 이곳이 다 모두 지하로 매립이 되고 상층부는 또 하나의 업무지든 아니면 빌딩 타운이 되든 그런 개발들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시티의 글로벌한 시티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그 규모가 제가 볼 때는 단순한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오는 딱 국제업무지구 들어오는 그거 하나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뭐 서울역의 서계 쪽도 한 35만 정도 되는 부지에 착공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11월이라고 하면은 다 착공을 시작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 용산역까지 이어져서 모두 지하화가 됐을 때에는 이 부지 또한 그대로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곳에도 업무 시설들이 필요한 빌딩 습들이 이루어지면서 스카이라인이 바뀔 것이고요. 이곳은 쭉 이어져서 제가 반대편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유명한 바로 그 정비창 부지인 유휴지가 또 있습니다. 모두 다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빅5에 들어가는 글로벌 도시로 위상을 높이는 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유일한 진입로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2차선인데 지금 제 오른쪽에 보이는 저 건물이 지금 수용이 돼서 더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예정이 좀 잡혀 있고요. 저 앞에 답답하게 가로막고 있는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도 시유지이기 때문에 철거가 되겠죠. 당연히 이 도로는 적어도 4거리 이상은 돼야지 이만한 30만 명 이상의 유동 인구가 진출입할 때 제대로 좀 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원효로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제가 좌회전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그 원효로 다목적 회관 요거가 이제 철거가 되고, 그리고 저 앞으로 보이는 곳이 이렇게 나무들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만초천이에요. 만초천인데 이게 이제 다시 복원이 돼서 수변공원으로 복원이 돼서 도보로 해서 쭉 한강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고 지금 그러니까 원효로까지 진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돌아 나와야 됩니다. 다목적 회관을 이렇게 피해서 한 바퀴 돌아 나와야 돼요. 용산의 동쪽과 서쪽의 차이입니다. 용산의 동쪽은 정말 우리의 미래형 도시, 글로벌 벌써 5에 들어갈 것만 같은 그런 도시 모습이었잖아요. 지금 이곳은 원효로입니다. 원효로 오니까 왠지 기분이 조금 우울해지시지 않습니까? 그 아름답고 환상적이었던 한강로는 그 모습인데 지금 이곳은 다시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온 듯한 느낌입니다. 이게 바로 원효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원효로 3가입니다. 이렇게 도로변, 이곳도 바로 보물지도의 마지막 종착역인데요. 이곳이 바로 보물지도의 용산에 유일하게 한강로와 원효로가 선정이 되어 있죠.
그곳에 지금 1분인데 이곳이 원효로. 한강로는 보셨습니다. 한강로도 선정이 되었지만 굉장히 많이 이미 건물들이 멋지게 올라와 있고 모습이 변모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일부분이라도 그렇게 좋은 센트럴파크 시리즈로 해서 많은 건축물들이 올라와 있으면서 스카이라인이 다른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렇게 원효로 쪽 보십시오. 같은 보물지도 노선인데 예, 지금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 굉장히 건물들이 낡았고 이렇게 보시면은 빌딩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보시면 노선형 상업지에 지금 그 한 보물지도 선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원효로 3가 쪽 보세요. 이렇게 12m 이상의 간선 도로에 지금 근생 건물들이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낡은 근생 건물들이 뭐 3층짜리, 2층짜리 해서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선형 상업지를 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이곳은 지금 원효로 3가입니다. 이 후면도 잠시 후에 가보실 텐데요. 원효로 3가 안에는요, 저 뒤로 2가부터 해서 3가까지 이어지는데 굉장히 건물들이 노후화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한강로와 동쪽인 그리고 서쪽인 이런 원효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균형 발전은 용산이냐 창동이냐 청량리다 라는 이런 거시적인 걸 떠나서 이렇게 지역의 분단 단절 효과를 보이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철도에 대한 단점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하화로 했을 때 다시 커넥션이 일어나면서 제대로 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한강로가 아닌 원효로로 이어지는 지역의 모습입니다. 예,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효로 3가 일대입니다. 원효로 3가 보시면은 지금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뉘어서 신속통합기획에 동의도 받고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노선형 상업지 재개발, 제가 보물지도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곳은 노선형 상업지 재개발의 보물지도는 아닙니다. 안에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대로변으로 좀 가셔야 되는데 이 뒤에 후면들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다 노후화가 되어 있고 오래된 주거지들이 이렇게 다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용산구 안에서 지금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철도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이루어지는 이 철도 하나 사이에 두고 동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아름다운 빌딩은 어디 가고 갑자기 이런 모습인지. 균형 발전은 바로 절실한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 사면 흥하리.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저도 힘들었습니다. 병날 것 같습니다. 보물지도 따라서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그리고 참 다 열심히 제 딴에는 알아보고 제가 간 곳들은 그냥 그곳을 간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타당성이나 아니면은 노후도나 물리적인 여건들이 그래도 가장 적합한 곳들을 다녀본 것입니다. 그 많은 보물지도 여러분 보셨죠?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발품을 대신 팔아드렸습니다. 될 만한 곳 찾아드리려고 굉장히 애썼고요. 그 전에 사전에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보물지도 노선에 나와 있는 곳 중에 노후도는 맞아야 되니까 노후도 맞는 곳 선별해서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적합하게 나온 곳들을 제가 직접 탐방을 한 건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곳 중에서 하나 쉽지 않은 곳에서 제가 이곳에 도착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다 맞아 떨어지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용산이라는 곳은 재개발에 있어서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노선형 상업지라고 하는 것은 1000%라는 어마어마한 가장 큰 빅 재개발인데 그런 곳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되는 곳이 거의 제가 지금까지 탐방을 하고 답사를 해봤지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너무 희소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효로 3가야말로 여러분 물리적인 조건 그리고 동의호를 받기 위한 조건 그리고 꼭 개발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의 조건과 다 맞아떨어지는 곳 많지 않은데 바로 이곳이 그곳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지도 함께 탐방하면서 답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여러분도 한번 답사해 보시고 제 말이 맞는지 함께 공감하고 느껴주신다면 너무너무 제가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